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아니면 잊을 때가 돼야 돌아오는 유튜브 채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인, 혹은 충격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쉐린 가이드, 이제 미국,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 도시별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시카고판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제 시카고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었던 엘리니아가 투스타로 강등이 된다는 소식을 미쉐린 가이드가 아니라 참고로 미쉐린 가이드 2026년판 시카고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니아의 헤드 셰프인 그랜트 에커츠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 이야기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미쉐린 가이드 결과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스타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충격적인 이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볍게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런 어드키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게 그 문제가 된 그랜트 에커츠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입니다. 보면 20년 동안 이제 엘리니아가 3스타를 지키고 있었는데 20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이 맞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조금 곡해를 했는데 이제 엘리니아 운영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다는 거고 시카고 가이드는 이제 2011년에 생겼으니까 사실 한 3스타를 지켜온 거는 10몇 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가 이제 2026년이면 이제 15년 연속 수성을 하려던 차에 이제 투스타 강등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엘리니아라는 레스토랑으로서는 미쉐린 가이드가 없을 때부터 시카고에서 이제 다양한 도전을 했는데 어떤 가이드가 그런 좀 신경이 굉장히 거슬리는 결정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의외로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그래도 절제가 돼 있지만 미쉐린 가이드 강등을 스스로 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강등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여러 셰프에게 항상 쉽지 않은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쉐린 가이드가 그래서 이제 사전 통보를 전혀 안 해주고 그냥 가이드 수상자다 정도만 통보를 해준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 그 베르나르 로아조 셰프의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나서는 강등은 미리 얘기해주는 걸로 정책을 바꿨는데 그 정책 이후에 그걸 미리 말하는 이제 셰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랜트 커츠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굉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니아가 단순히 시카고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에는 그걸 넘어서 왜냐면 그런 분자요리나 테크닉 그런 방향의 어쩌면 스페인에서 시작된 그런 요리 스타일의 어떤 정점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 취급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3스타 레스토랑은 강등된 경험이 많지 않아요. 프랑스와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6년인가요? 피트 웰스가 뉴욕타임즈는 이제 3성제가 아니라 4성제를 쓰는데 4스타에서 2스타로 두 단계 디모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뉴욕타임즈에서는 2스타인데 지금 여전히 이제 펄세는 3스타를 유지하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에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새 이제 레스토랑 크리틱이 영입이 되면서 왜냐면 피투에서 이제 은퇴를 발표하면서 정확하게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퇴사죠, 퇴사. 왜냐면은 타임즈로 옮긴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임을 양성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와중에 그 후임이라고 들어왔던 사람이 기사를 낸 게 또 뉴욕타임즈 소스가 이제 되직하기만 하고 이제 맛이 없다 이런 기사를 또 써가지고 펄세는 뉴욕에서 굉장히 이제 심심하면 이제 뉴욕타임스한테 한 대씩 맞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미쉐린 가이드는 절대 평가를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미쉐린 가이드는 좀 널널해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단이 섞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엘리니아가 갑자기 강등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기류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간단히 준비한 자료랑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아까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미쉐린 가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스포일러가 이제 유출된 거기도 하고 셰프가 어쨌든 공개적으로 좀 불쾌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일종의 사고죠. 왜냐면 미쉐린 가이드가 옛날처럼 뭐 자동차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회사에서 여행 가이드 냈다. 이 얘기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지금도 미쉐린 가이드를 타이어 팔려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그럴 거면 미쉐린 가이드가 왜 외국인한테 광고를 하겠어요? 그죠? 렌트카 타라고? 아니죠. 미쉐린 가이드는 이제 독립된 사업부라고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자체적으로 매출을 내고, 물론 미쉐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독립된 느낌의 회계,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굴러가는 별도의 사업부로서 타이어 매출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미디어로 성장하고, 이제 뭐 홍보가 됐든 뭐 파트너십이 됐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매출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셰프가 공개적으로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저격하는 것도 굉장히 가이드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이었는데 아마 바로 이런 왼쪽에 이 성명서 비슷한 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 가이드에 대해서 선빵을 맞았으니 이제 어떤 레스토랑들에게 투스타가 미국에서 이제 강등 이제 3에서 2로 가는 레스토랑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갑자기 두 곳이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가 준비해둔 이제 마사 이제 콜럼버스 서클에서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펄세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던 이제 마사와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더인 앳 리틀 워싱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강등이 됐는데 사실 더인앳 리틀 워싱턴은 제 기억에 이제 이 라인업에 사실 낄 정도로 이렇게 3스타를 오래 유지한 것도 아닌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주 지역에서만 강등 세 군데라는 굉장히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미쉐린 가이드가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흔히 있는 이런 글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고요. 뭐 미쉐린 가이드는 이제 열심히 한 거 있다. 그리고 원래 별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라. 미쉐린 가이드 여러분이 더 잘해서 3스타 다시 받길 기대한다. 뭐 이런 정말 네, 큰 내용 없는 얘기지만 발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니아만큼이나 사실 마사도 한 2010 몇 년에 이제 승급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동안에 이제 우리는 일본이 가까운 나라고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 요리에 대해서 이제 잘한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을 보냈죠. 왜냐면은 마사 셰프가 이제 일본 출신, 그러니까 긴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뭐 긴자 스시코라는 가게를 그래서 뉴욕에서 처음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긴자에서 했다고 해서 노래나케 비슷한 스타일로 그러다가 자기 네임쉐이크로 넘어간 건데 사실 이 마사 셰프가 미국에서 성공한 거랑 별개로 일본에서의 그 전형적인 족보에 속하는 요리사라고 이제 홍보를 막 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하고 실제로도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날 생선을 취급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가 근데 비싸기로는 징그럽게 비싸거든요. 뭐 1000불은 그냥 넘어가는 레스토랑인데 뭐 팁 텍스트 별도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마카세라는 게 붐이 일면서 그거를 좀 상징하는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또 한 군데 더 있죠. 뉴욕에서 이제 오마카세 해산물 3스타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은 일본 사람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이제 세자르 라미레즈 셰프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좀 미국인들의 오리엔탈리즘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게 생각하면 근데 미국 이제 미쉐린 가이드인 만큼 다양성을 반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그만큼 이제 서구에서 하는 일본 요리도 정말 괜찮다. 뭐 파리도 가면 3는 아니더라도 파빌리온 르도얀 말고 이제 라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도 이제 일식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과연 이제 우리는 의혹을 보냈지만 서양 사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의혹을 크게 보내지 않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으로 자리해봤던 두 레스토랑이 동시에 강등되면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충격, 의혹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몰고 오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미쉐린 가이드가 그동안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을 했는데 조금
본인들의 이제 미주 지역 내에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타임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뭐 알리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있어서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결정을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시카고가 3스타가 아마 알리니아 말고 있나 모르겠어. 원래 그 L2라는 데가 있었는데 L2는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를 상징할 만한 새로운 레스토랑이 마땅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제 구체제들을 이제 보냄으로써 앞으로 미쉐린 가이드가 미주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미쉐린 가이드가 미주 사업부가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간단히 이제 미국에서 미쉐린 가이드 역사도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 좀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초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해외에 진출한 게 2006년, 7년, 8년 그때쯤이었습니다. 도쿄랑 뉴욕이 이제 처음에 그 후보가 됐고요. 그 전에는 미쉐린 가이드가 유럽 지역에만 있었죠. 그래서 미국 이제 뉴욕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스위스타를 무려 4개를 줬습니다. 무료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이 파리에는 10개가 그죠? 있죠. 그 정도 개수가 항상 있는데 뉴욕에서는 철저히 프랑스 요리만 취급하는 곳으로 해서 4군데, 펄스, 장조지, 르베르다라댕,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알랭 듀카셋 에섹스 하우스라고 해서 에섹스 하우스 이제 메리어트 계열 호텔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호텔업계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이제 정작 메리어트 계열을 가지 않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게 펄세 르베르다댕이 3스타 유지하고 있고 장조지는 레스토랑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참고로 지금은 캘리포니아판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앤 베이에리아 이렇게 나왔다가 뭐 LA도 추가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캘리포니아로 추가됐는데, 당시에 이제 서부에서는 PFL 한 군데만,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도 추가됐었는데 라스베가스도 이제 조엘 로브쇼 한 군데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지역에 가이드가 새로 추가되면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3스타, 그 지역의 3스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이드가 미국 내 도시에서 찬찬히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싱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10개 레스토랑이 처음으로 가이드에 이제 등재가 된 게 3스타가 미국 내에서 10개나 있다. 그게 2012년이고, 이후에 이제 점점 늘어나서 피크가 아마 한 15개, 6개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2026년 강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프로비던스랑 정식까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다 세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4개, 2007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만이 추가되기, 이제 발간되기 전에 사실 디카스가 문을 닫았으므로 3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15개, 16개를 얘기하니까 5배, 6배, 뭐 5배 정도, 그죠? 뭐 4배, 5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건데, 물론 가이드가 이제 스코프를 이제 가지고 있는 도시나 지역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늘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내 그 미식 씬이 엄청나게 발전했나? 아니면 미국에 그렇게 막 인정할 만한 레스토랑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충분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장 속도였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추가 인정만 있고 뭐 레스토랑이 폐업하고 이런 이슈들은 있었지만, 사실 레스토랑 업계에 좀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강등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가이드 입장에서는 했어야 되는 일들이 올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앤손 이렇게 해두신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가이드가 확장을 할 예정이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확장을 한 지역들이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터 마이애미 기준으로 해서 몇 군데만 먼저 출시를 했다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로라도나 애틀랜타 2023년에 이제 신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마 내년 이제 2025년에 이제 새로 했던 게 마이애미, 플로리다 이런 데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딕시 이제 그 아메리카 사우스라고 해서 남부 전체를 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실 남부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올드머니들 사는 또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요 이제 플로리다 굉장히 이제 요새는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가 동부에 이제 한두 도시 아니면은 서부에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하기가 이제 완전 미국 전역을 다 이제 통과라는 사업으로 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 동부에서 시작된 자가시나 이런 전통적인 미국 내에서의 평론 업체들도 막 전국적인 단위로 사실 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문사들이 영향이 강했는데 사실 샘프 가면 샘프 크라니컬 있고 뉴욕 가면 뉴욕 타임즈 있고 시카고 가면 시카고 타임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카고 트리뷴 죄송해요. 그 지역의 이제 신문들이 이런 문화평론도 같이 끼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전국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이나 뭐 그런 느낌으로 마련해 주는 게 잘 없었는데 뭐 제임스 비어스 어드가 오히려 그래서 좀 전국적인 그런 시상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JBA는 이런 이제 레스토랑 평론처럼 운영되려고 하는 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확장하다 보면은 마치 그 별에 끊임없이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 되던 차에 참고로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 미국 외에도 이제 북중미 이제 토론토, 밴쿠버랑 이제 멕시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도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의 브랜드 가치는 결국엔 얼마나 까다롭게 고르느냐,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게 고르느냐, 그런 데서 1차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타업체를 좀 뭐라고 하기는 싫은데 블루리본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예 안 보고 가끔은 오히려 블루리본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블루리본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계속 붙는 가게가 너무 많고 선정되는 가게 자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블루리본이라는 게 그 어떤 균질한 경험의 그 수준을 보장해 주느냐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도 근데 그런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해도 좀 그렇고 왜냐면 이 프랑스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미쉐린 가이드 얘기가 초기에 이제 들어온다고 할 때 이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죠? 스타 레스토랑에 이제 가본다라는 게 그동안은 해외여행객에나 있었을 일이 우리한테도 이제 있는 일이 됐으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방송되기 전에는 미쉐린 가이드 약발이 좀 떨어진 느낌이 되게 있었죠. 스타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막 가기 어렵고 이런 느낌이 아니게 된 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자리가 레스토랑 자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커서 뭐 이렇게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게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출판될 당시에 뭐 그런 미어 터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원스타만 해도 굉장히 뭐 셰프들의 귀감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스타도 늘기만 하지 이게 원스타에서 강등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쉐린 가이드 매년 발표해서 주목을 하는 거는 2나 3에 집중을 하고 그나마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사업부이기 때문에 별을 마구잡이로 막 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가이드 비즈니스라는 게 비슷한 업체들을 여러분 몇 군데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좀 그 선정되는 수상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묘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장학금을 수상하는 그런 느낌이랑 달라요. 장학금은 그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갑을 관계가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꼭 슈퍼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상식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수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장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순수하게 그냥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거지만 손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한테 주느냐도 이 회사 입장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주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가이드가 100%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는 것도 이게 수익사업이라는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어느 정도. 왜냐면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남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이제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이제 미쉐린 가이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라리스타에도 꼭 언급을 해줘야겠네요. 미쉐린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업체들과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라리스테는 이제 프랑스 요리라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예약 곤란 점들을 가이드에 추가해주는 그 특이한 이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뭐 전 세계 미쉐린 그 미식 가이드를 참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높은 그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타베로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월베 같은 경우는 미쉐린이 이제 진출하지 않는 이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왜냐면 이제 PC를 내세우면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하는 거를 좋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월드베스트 같은 경우는 남녀 동등 투표제 뭐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지역별 쿼터 안배를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로는 발굴하기 어려웠던 레스토랑을 의도적으로 막 조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사프랑코처럼 이제 전통적인 미쉐린 가이드의 스코프에 들어가지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레스토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도전한 것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 아메리카 사업부를 크게 확장하는 거였는데 이 앞서 보신 이 시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3스타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큰 지역들로 크게 확장을 하다 보면 이제 막 20개, 30개가 되는 것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흐름상 3스타를 계속 뭐 새로운 지역에 갑자기 앉을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을 상징한 레스토랑 미국이 그래도 모든 50개 주가 하나의 국가인 나라에서 없는 주도 있겠죠. 뭐 켄터키 같은 주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제가 막 켄터키가 미식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KFC를 비롯해서 이 남부 요리 다 좋아하지만 그 아메리칸 사우스에서 각 주마다 다 3스타일 기계적으로 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에는 당연히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가이드가 없던데 새로 추가를 한 거니까 잘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3스타 자체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가이드가 4개에서 3개 뭐 5개 이 정도 운영할 때랑은 좀 다른 인지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정제하는 타이밍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미국 사업부를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는 분명히 이제 국가별로 같은 3스타여도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고 물론 뭐 프랑스가 독보적이겠죠. 그래도 저는 뭐 독일이나 영국 이제 이 정도는 프랑스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관리하는 외국 국가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이제 왜냐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프랑스 요리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랑 독일은 프랑스 요리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오트키즌 레벨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스페인 요리, 이탈리아 요리라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다른 기준이 운영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아예 아시아 지역으로 오거나 이러면은 뭐 관광청들이 이제 유치를 하는 거니까요, 가이드 사업을. 아예 다른 사업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아마 미쉐린 가이드가 프랑스 정부랑 막 엄청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 위치가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프랑스의 미식이라는 거 이제 3스타가 없다고 프랑스 그 미식 관광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쉐린 가이드 입장에서도 사실 그 프랑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셰프나 업계랑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데 반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죠. 제가 너무 똑같은 화면만 계속 틀어놓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한 거랑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레스토랑 가이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제가 한번 프랑스에는 3스타가 몇 개 있었냐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있진 않고요. 그 전해를 찾아봤을 때 그래서 그 처음에 가이드가 출범할 때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2007년, 6년 그때 이제 27개 3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때 4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2년 미국에서 10개를 달성했을 때 프랑스는 2개가 늘어서 이제 2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이제 3스타가 31개 정도 되고 이제 미국은 그동안 또 1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출범을 해서 이제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2스타 이제 3스타를 2군데를 줬다가 한 군데가 폐업을 하고 이제 강등을 당하고 또 문을 닫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해서 지금 밍글스 한 군데에 있는 식으로 변화가 왔죠. 이렇게 보면 한국은 오히려 물론 이제 미쉐린 가이드 입장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 자기들이 3스타를 주는 레스토랑이 자꾸 닫는 경우를 예측하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도 몇 년 했는데 우리 하나로 줄기만 했지. 심지어 부산 우리도 지역적으로 확장했잖아요. 부산 확장했는데 3스타는커녕 뭐 네 그런 결과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뭐 3스타 찾아준 것도 굉장히 뭐 줘야 돼서 주는 것처럼 주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4배 정도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그 사이에 프랑스는 이렇게 뭐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럼 미식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요? 뭐 그건 아니죠. 프랑스는 항상 전역이 이제 스코프에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에 너무 이제 가이드가 많은 별들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내비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프랑스 본토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3스타를 강등당했던 레스토랑들입니다. 이제 사보이를 대표하는 라브이트 그리고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기사부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르주 블랑 그리고 이제 해산물 하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크리스토퍼 쿠탄쿠 이제 굉장히 이 레스토랑들의 이름값이랑 이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들을 뭐 깎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안에서는 굉장한 그 자부심 같은 사실 각 지역의 레스토랑들이거든요. 그죠? 본나스의 조르주 블랑, 사보이의 이제 라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역을 상징하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레스토랑들인데도 프랑스 안에서는 거침없이 별을 뗍니다. 참고로 뭐 이미 별이 떼진 뭐 트후아그로나 이제 폴보키즈 같은 경우도 각각 지역을 굉장히 대표하고 뭐 오히려 프랑스라는 그 프랑스 요리 자체의 역사와도 같은 곳들인데도 이 미쉐린 가이드는 항상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바로 이제 3스타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런 역사적 레스토랑들도 가이드는 목을 쳐왔거든요. 참고로 기사부 같은 경우는 이번 라리스트에서 아예 그냥 최고점 99.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여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미쉐린 가이드가 강등시킨 레스토랑을 우리는 최고로 꼽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들이 충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노마와 이제 뭐 월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뭐 기사부하를 두고는 지금 라리스테와 미쉐린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 미쉐린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하고 이렇게 크게 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어느면 이제 조금 지루함이 생기면 바로 강등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프랑스에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스토랑들이 만만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막 뭐 가이드에서 2스타로 강등됐다고 해서 이 레스토랑들이 그 전에 그런 지켜오던 가치나 퀄리티를 막 내다 버렸다고 그랬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쉐린 가이드는 그만큼 3스타의 기준이 높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레스토랑들에 대한 상징적인 강등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그동안 이제 미주나 타 지역에 대한 3스타는 좀 안전하게 가는 한 번 주어지면 그래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 월스타는 더 마찬가지고요. 뭐 빅그루망 이런 데는 뭐 재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널널하게 유지됐던 게 있었는데 이번 이제 알리네아를 필두로 한 미국 내 3스타 3군데 강등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은 몰라도 미주만큼은 그만 이제 이제 프랑스처럼 조금 더 까다롭게 좀 진정한 3스타의 느낌이 나게 심사를 하겠다고 이제 좀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쉐린 가이드라는 회사가 3스타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조금 3스타는 한번 주어지면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왜냐면 사실 3스타 레스토랑 자체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특별판 이런 거 내가지고 한 번 내고 가이드가 발매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강등도 없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3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되게 그 take it for granted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좀 느낌이 있다가 이제 강등이 되면 갑자기 굉장히 뉴스가 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교차가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은 한 번 3스타를 받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2에서 3로 갈 때도 레스토랑이 큰 차이가 없이 그냥 하던 거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3스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하던 거 하고 있는데 다시 3에서 2로 내려가면 굉장히 레스토랑에 큰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루아조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던 거고, 그만큼 이제 그 3스타에 좀 믿음이 있는 건데, 근데 3스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3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3스타 익스퍼리언스 아니야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서, 가이드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곤란한 거죠. 사실 가이드 사업, 단기적인 사업에 이제 그 확장성만 생각하면 3스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3스타 가장 가이드 가지고 있는 높은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브랜드 3스타를 홍보해준 레스토랑이 많은 게 당연히 미쉐린 가이드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여러모로 좋은 측면이 있는 건데, 그 항상 위험이 있는 거죠. 이제 3스타의 현재 가치를 활용하면 이제 미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 속에 있는 속에서 미쉐린 가이드가 이제는 칼을 좀 뽑아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과연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이제 좀 3선급, 그러니까 프랑스랑 이제 유럽 주요국가 1선급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2선급이고, 물론 이제 일본이 별개수 자체는 프랑스보다 많기 때문에 일본은 1선급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나라 자체가 이제 가이드 이제 스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타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초대제로 운영되는 뭐 이런 레스토랑들 비즈니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쉐린 가이드 자체가 좀 그 타베로그랑 또 경쟁을, 그러니까 이런 국내 업체랑 경쟁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경쟁을 하고 있죠. 미쉐린 가이드 입장에서 한국에서 블루리본 경쟁사로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거라는 점을 미쉐린 가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얘기였고요. 시간은 많이 길게 했는데 뭐 큰 내용은 없었고요.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이제 일요일에 심심할 때 그냥 틀어놓고 점심 준비하시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뭐 미쉐린 가이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love it or hate it 어쨌든 간에 관심을 끌 수 없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식도락 블로거들이 땡슐랭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걱정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여러분 음식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그 남의 이름 갖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장사가 엄청 잘 되면 그 상호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죠? 방금 제가 상표로 언급을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 근데 당연히 미쉐린이라는 회사에서 태클 걸겠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롤렉스 대 롤렌스 사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댄서닷컴이니까 뭐 딘슐랭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옛날에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개인 사이트도 있어. 지금 유튜브 이거 갑자기 그죠? 막 100만 돼가지고 제가 이걸로 막 가이드를 하나 운영을 하겠다. 딘슐랭 가이드다. 이러면 미쉐린 가이드 입장에서 당연히 잡으러 오죠. 그걸 왜 냅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또 상표나 이런 거는 이제 유사성 이런 법리가 이제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대놓고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짝퉁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무명 학고방일 때는 이게 패러디가 되고 뭐 그렇지만 유명해지면 이게 짝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뭐 블로그 미식이 됐든 뭐 식도락이 됐든, 저는 미식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싶어서 이 식도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가 됐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혹시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시다면 절대 땡슐랭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잘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땡슐랭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본인 이름이나 별명에 슐랭을 붙인다고 해서 이제 약간 새롭지 않아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슐랭은 더 없길 바라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곤란했던 게, 뭐 서울시에서 모범 납세자를 주니까 새 슐랭이라고 뭐 기사를 내더라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개인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하여튼 간에 네, 미쉐린 가이드는 어쩔 수 없이 업계를 쥐고 흔들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미국에도 그 손길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미치고 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즐겁게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저는 열심히 재밌는 글, 인사이트 있는 글 써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